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울산 모비스. 안양 정관장은 이번 경기에서도 완비된 가드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전력에 공백이 있었던 박지훈과 변준영, 문유현 등이 모두 회복해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에 합류하면서 공격 수비 양면에서 밸런스가 잡힌 모습이다. 특히 박지훈은 최근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볼 운반과 공격 전개를 책임지고 있고, 변준영은 경기 조율과 공간 활용 능력으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문유현 또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패스 게임과 돌파로 백코트 라인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복귀 효과가 누적되며 정관장은 기존의 외곽 중심 공격력에 더해 안정적인 온볼 압박 수비로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홈에서는 평균 득실 마진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높고, 스페이싱과 수비 로테이션의 완결성이 다른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외국인 자원 렌즈 아반도가 직전 경기에서 발목 통증을 호소한 적은 있으나 이후 결장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팀에서도 전체 전력 복귀를 공식적으로 강조한 만큼 정상 가동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가드와 포워드 라인을 아우르는 로테이션이 풍부하게 구성되며 다양한 라인업을 통한 경기 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반면 울산 모비스는 직전 경기에서 레이션 해먼즈가 경기 중 부상으로 조기 교체되는 변수를 겪었다. 공식 결장 명단 기준으로는 제외되지 않았으나 부상 부위 회복 정도에 따라 출전 시간과 컨디션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해먼즈는 시즌 평균 20점 안팎의 득점과 외곽 공격으로 팀 공격의 핵심 축을 담당해왔으므로 출전 여부는 경기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신 이그브노와 이승현이 인사이드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주며 두 선수를 축으로 하는 하이로 세트 플레이에서 리바운드 경쟁과 2차 가담 득점에서 반등을 시도한다. 직전 경기에서 이승현이 미들슛과 외곽 포지셔닝을 통해 공격 옵션을 확장시키며 팀의 득점 루트를 넓혔지만, 그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스크리너의 지원과 가드진의 볼 이동 속도가 관건이 된다. 다만 최근 모비스 가드진은 상대의 압박 수비에 대응할 때 턴오버가 잦은 편이며, 정관장과 같은 상위권 팀의 하프코트 수비 앞에서는 경기 운영이 경직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공격 전개가 지연되거나 외곽 피니시 구조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득점 효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비적으로는 활동량이 풍부한 편이지만 상대의 백코트 돌파나 스크린 이후의 전환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정관장이 완비된 주전 로스터를 앞세워 높은 수준의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홈 어드밴티지와 가드진의 체력 분배 능력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수비 조직력이 경기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모비스는 해먼즈의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그브노와 이승현 중심의 인사이드 전술로 맞설 것으로 보이지만 득점 외연 확장이나 외곽 공격에서의 효율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관장은 최근 야투 성공률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속공 전개를 차단하고 로스코트 전환 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따라서 빠른 템포보다는 수비 집중도를 높인 경기 흐름 속에서 점차 우위를 넓혀가는 패턴이 유력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가드진의 볼 배분과 경험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안정적인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 확보, 그리고 페이스 조절 능력을 앞세운 정관장이 경기 후반 주도권을 지키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안양 정관장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현대캐피탈. OK저축은행은 최근 들어 경기 운영에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팀의 주득점원인 디미트로프가 공격 타이밍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효율이 낮아진 상황이고, 이민규의 세터 운영 역시 경기마다 편차가 크다. 정광인의 공격 감각이 살아나면서 측면 공격은 어느 정도 활로를 찾고 있으나 전체적인 조직력 면에서는 상대보다 미세하게 부족하다. 리시브 라인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지만 공격 전개의 속도와 체력 분배 능력에서 문제를 드러내왔다. 특히 중앙 공격을 풀어낼 수 있는 구조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한 세트 내 흐름 유지가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여기에 부용찬의 피로 누적이 지속되며 후방 안정성도 다소 떨어지고 있다. 홈코트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간에서 랠리 마무리들이 흔들릴 경우 경기 흐름 전체가 상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대캐피탈은 전력의 완성도 면에서 현 시점 리그 상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레오와 허수봉이 공격의 양축을 이루며 황승빈의 세터 배합이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이다. 공격 전개의 속도와 블로킹 라인이 균형을 이루며 실점 억제 능력 또한 돋보인다.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조직적 리듬은 팀 내 전체 움직임이 정돈됐다는 방증이며 후위 공격과 서브 득점 비율 역시 상승세를 보인다. 블랑 감독 체제 아래에서는 세트 초반 주도권 확보 후 운영 중심의 패턴을 선호하는데 이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상대의 리시브 약점을 노리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수비 공격 전환의 효율을 끌어올려 장기 랠리보다는 빠른 득점 형태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결은 OK저축은행이 홈 이점을 살리려는 시도와 현대캐피탈의 탄탄한 팀 밸런스가 부딪히는 구도가 예상된다. 다만 공격 집중력과 세터 라인의 안정성에서 드러난 홈팀의 불안 요소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트 초반에는 리시브 안정으로 접전 양상을 만들겠지만 상대의 높은 후위 공격 성공률과 서브 압박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대캐피탈이 전방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OK저축은행은 장기 세트로 가도 득점 분산이 균형을 잃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결국 안정적 경기 운영을 앞세운 현대캐피탈이 경기 흐름에 무게 중심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언더 양상 속 OK저축은행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주전 자원의 불안정으로 인해 팀 공격 체계 전반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이다. 고예림이 손가락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레프트 라인은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박정아 역시 공격 성공률 하락으로 인해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이에게 공격 비중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상대 블로킹에 쉽게 읽히는 단조로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리시브 라인의 집중력과 디그 대응 능력이 상대보다 다소 우세하게 작용하며 점수 차를 최소화하고 세트 중반까지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잦다. 세터 운영 역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정성이 드러나지만 경기 초반에는 짧은 템포의 중앙 공격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흥국생명은 전원 출전 가능하며 주전 라인업 모두가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김다은을 중심으로 한 레베카, 정윤주의 삼각 공격이 고르게 가동되며 상대 수비를 넓게 흔드는 패턴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서브 이후의 전개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공격 전환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블로킹에서는 미세한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조이 봉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리시브 유지력이 높아 세트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팀의 컨디션 흐름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 주도권을 확보할 확률이 높다. 이 경기는 홈팀이 초반에 디그를 바탕으로 긴 랠리를 만들며 세트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핵심 전력의 결장과 득점 루트의 편중 타세 중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효율에서 차이가 뚜렷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흥국생명은 리시브 안정감과 블로킹의 연계가 강화되며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트 단위에서는 한두 차례 접전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원정팀의 주도권 아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페퍼저축은행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